위암의 내시경 치료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이제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 국가 암정보센터 자료인데요. 이제 위암은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다음으로 5번째로 많은 암입니다. 전체 암 발생의 약 10.5%를 차지하는 꽤 큰 빈도의 암인데요. 저희가 이제 위암이라고 하면은 이제 넓게는 위에 생기는 모든 암을 다 통칭할 수는 있지만 보통 저희 의사들이 얘기하는 위암이라고 하면 위 점막의 선세포 또는 샘세포라고 얘기하는 이 부위에서 생기는 위선암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위벽은 이렇게 이제 좀 확대해서 보면은 크게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점막층의 표면에 이제 위선세포가 있습니다. 위액을 분비하는 세포고요. 여기에 생기는 위선암을 저희가 보통 위암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위암은 크게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조기 위암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층에서 점막 하층까지 국한된 암을 조기 위암이라고 합니다. 점막 하층을 넘어서 근육층이나 장막층까지 가게 되면은 진행성 위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시경 사진을 좀 몇 개 가져왔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아주 조기의 점막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의 함몰 또는 발적 이런 소견으로 이제 나와서 조금 진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이게 암이 점막에서 점막 하층, 근육층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병변이 커지고 덩어리지고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이제 점막 하층 암에 속하겠고요. 이런 거는 진행성 위암의 내시경 사진입니다. 앞선 조기 위암과 다르게 굉장히 이게 덩어리진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궤양형 암도 있고 또 이렇게 융기되어 있는 암도 있습니다. 또는 점막은 비교적 정상이면서 점막 아래쪽으로 위벽을 침윤해서 이렇게 내시경을 봤을 때는 점막 자체는 크게 이상해 보이지 않는데 공기를 넣으면 위가 잘 펴지지가 않고 위에 이런 그 주름들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는 이런 종류의 암도 있습니다. 외래에 오셔가지고 이제 위암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오셔서 나는 증상이 전혀 없는데 위암이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앞서 보여드린 그런 조기 위암 같이 표면에 살짝 암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기 위암의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하지만 암이 이제 점점 커지면서 덩어리가 지고 하면은 이제 증상이 생깁니다. 이 암 덩어리에서 피가 나면은 이렇게 혈변을 보시거나 피를 토하시거나 이럴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체중이 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덩어리가 만져진다든지 또는 위치에 따라서 구토를 한다든지 또는 삼켜지지가 잘 않는 그런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진행성 위암에서 생기게 되겠습니다. 국내에 이제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의 비율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아래 이렇게 하늘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조기 위암, 짙은색 남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진행성 위암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만 하더라도 진행 위암의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조기 위암의 비율이 약 60에서 65%, 진행성 위암의 경우 35%에 40% 정도로 조기 위암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는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좋은 건강검진 시스템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건진을 통해서 빨리 암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40세 이후에서 이제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암으로 진단돼서 이제 내시경 사진을 가지고 오셔서 외래에서 저는 몇 기의 암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암의 병기를 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양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암에 이렇게 몸으로 퍼지는 통로 역할을 하는 림프절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또 다른 장기로 암이 전이가 돼 있는지 원격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내시경 사진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래에서 보통 다 CT를 찍으시는데요. CT를 찍으면 주변 림프절 또는 다른 장기로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 위암에서는 보통 이제 복부 CT를 촬영을 하시게 되고, 진행성 위암의 경우에는 이제 흉부 CT도 같이 촬영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암의 병기 설정 위해서 이제 펫 CT 등을 추가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초음파 내시경 검사는 내시경에 이제 초음파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암의 깊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 내시경 검사는 위벽 또는 위벽의 바깥을 볼 수 있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를 내시경으로 치료할지 수술적으로 치료할지 조금 애매한 경우에 내시경 초음파를 해서 이에 대한 정보를 조금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위 주변에 림프절이 조금, 이게 전이 림프절인지 아니면 그냥 양성 림프절인지 조금 애매한 경우에 조직 검사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위암의 치료는 이제 주 치료는 사실 수술적 치료겠고요. 이제 많은 환자들이 수술로 치료를 받게 되고, 일부의 환자가 내시경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 항암 화학요법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 강의 주제인 조기위암의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시경 치료는 이제 위암이 있는 이 위벽의 한 반 정도를 파서 제거하는, 국소적인 절제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전체는 보존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술적으로 제거가 가능한 주변 림프전 절제는 불가능합니다. 보통은 위내시경 그냥 건강검진 받으실 때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누워서 이렇게 진정 상태에서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시술 시간은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하지만 이제 병변이 아주 크다든지 위치상 치료가 어렵다든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병변에 대해서는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장에서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시경 치료는 위를 보존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위의 정상 구조를 유지시킬 수 있고 기능도 유지가 되고, 수술에 비해선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고 합병증 위험이 낮다, 입원 기간이 짧다, 삶의 질이나 장기 영양 상태 유지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일기 환자의 일부에서만 적용이 가능하고, 또 이제 내시경적으로 이 환자가 내시경 치료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내시경 치료를 했지만, 저희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이 뗀 조직을 병리 결과를 보내서 병리 리포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리포트에서 이게 추가 수술이 필요한 소견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 소견에 조금 수술이 추가로 필요하겠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가 남아 있다 보니까 이제 위를 절제하는 수술에 비해서는 이시성 병소, 이게 조금 용어가 생소하실 텐데요. 원래 암이 있던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새로운 병변이 생기는 거를 이시성 병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위에 원래 있던 병변 말고 다른 부위에 새로운 병변이 또 생길 확률이 수술보다는 높겠죠. 내시경 치료의 대상은 조기 위암 환자 중에 림프절 전이가 없고 국소적으로 근치가 가능한 병변인데요. 이제 국소적으로 근치가 가능한지 안 한지는 다음에 이러한 사항들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의 분화도라는 말은 암세포가 원래 위세포, 정상세포에서 얼만큼 모양이 좀 달라졌는지를 의미하는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분화가 좀 좋은 암이 있고 분화가 나쁜 암이 있습니다. 분화가 나쁜 암을 우리가 미분화암이라고 하고요. 분화가 좋은 암이, 분화암이 조금 더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병변의 크기나 침범 깊이, 궤양 유무 등을 내시경 소견으로 판단을 해서 치료 대상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시경 시술 방법은 이제 저희가 치료하는 게 내시경 절제술이라는 건데요. 점막 절제술이라는 방법, EMR이라는 방법과 점막하 박리술, ESD라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내시경 치료의 원리는 이제 우선 병변을 육안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자를 부위를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고, 그냥 자르면은 위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천공이 생겨요. 위가 터져요. 그래서 위 벽을 최대한 부풀립니다. 생리식염수를 넣어서 두껍게 만든 다음에 아래를 파내는 겁니다. 내시경 도구를 이용해서요.
점막 절제술이라는 것은 이런 올가미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서 지금 여기 부분이 조기 위암으로 진단된 부분인데 내시경 올가미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올가미를 이용하는 방법은 병변이 작은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시술 방법이 굉장히 쉽고 시간도 빨리 걸리고 합병증도 적지만 이게 병변이 커지면 커질수록 올가미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커지면은 올가미로 잡으려고 하면 가운데가 쑥 빠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하나의 조직을 하나로 딱 제거, 아까 이제 사진처럼 하나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로 잡지 못하고 여러 개로 나누어서 제거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재발의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 개 잘린 것들을 맞춰가지고 조직을 보내게 되는데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수가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기위암을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경우 내시경 점막절제술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고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이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앞선 그런 올가미로 치료하는 것과 다르게 내시경 칼을 이용하는데요. 여기 이제 보이는 게 내시경 칼인데 요 금속 부분이 칼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막 하층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생선 회의 포를 뜨듯이 가운데쯤을 이제 점막 하층 아래쪽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점막 병변을 도려내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술하는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병변이 지금 전정부의 전벽측에 이렇게 한 2.5cm 정도 되는 조기 위암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내시경 도구로. 그 다음에 생리식염수를 아까 주입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생리식염수가 이렇게 원래는 투명한데 조금 띄어지는 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색소를 조금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 색소가 들어있어서 조금 파랗게 보이고요. 병변이 2.5cm라 그래서 2.5cm로 도려내지 않습니다. 그럼 병변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경계를 두고 충분히 병변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조금 더 넓게 제거를 하게 됩니다. 프리커팅이라 해서 이제 병변의 경계를 먼저 도려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시경 칼을 이용해서 이 점막 하층을 지금 절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금속으로 된 부분으로 절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르다 보면은 점막 하층에 혈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출혈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렇게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는 경우에는 지혈 치료를 하면서 우리가 내시경 도구로 혈관을 잡아서 태워 없애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막 절제술을 하거나 또는 점막하 박리술을 하거나 모두 마찬가지로 절제한 조직은 이렇게 핀으로 꼽아서 예쁘게 이제 해가지고 조직을 병리과로 보내게 됩니다. 자르고 나면 이제 이런 혈관들이 밑에 보이게 되는데요. 이 혈관들을 다 소작을 해서 없애고 시술을 종료하게 됩니다. 내시경 시술에 사용되는 도구들인데요. 이 위에서 보이는 것들이 내시경 칼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것들은 이제 피가 났을 때 지혈하는 내시경 도구들이고요. 이런 클립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뭐 출혈이 있을 때 지혈하기도 하고 아니면 구멍이 났을 때 천공이 생겼을 때 봉합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낸 거를 병리과로 보낸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병리과 교수님께서 이 조직을 여러 개로 잘라서 자세히 관찰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병변의 크기가 얼마인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분화가 좋은 암인지 나쁜 암인지, 림프관이 이제 이런 떼어낸 조직에도 위 벽의 일부기 때문에 얇은 혈관과 림프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데 암세포가 들어있으면 내시경 치료로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림프절 전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추가 수술을 권유하게 되고요. 또 이제 절제면 이 잘라낸 가장자리와 이 점막 하층을 아까 떼냈는데 그 점막 하층에 혹시 암세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점막 하층에 떼어낸 부분에 절제면에 암이 있다면 그것도 내시경 치료로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지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 소견을 보고 저희가 내시경 치료에 합당한 이제 내시경 치료로 끝날 수 있는 소견인지 또는 추가로 수술이 필요한 소견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병리 결과를 보고 완치 절제 여부를 판단을 하고 완치 절제가 되었다면 이제 수술과 동일한 결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5년 생존율이나 환자들의 무병 생존율이나 저희가 치료하는 범위 안에만 있으면 수술과 결과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불완전하다, 뭔가 이런 혈관이나 임파선 안에 암세포가 들어있다든지 암이 깊다든지 잘라낸 면에 이렇게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불완치 절제, 깨끗하게 절제됐다고 보기가 어려워서 추가로 수술하는 권유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시경 치료 성적은 저희가 이제 보는 범위 안에만 있다면 그러면 이런 5년 생존율, 질병 특이 생존율, 무병 생존율 등이 이제 여러 연구들에서 보고가 되었는데 수술한군과 내시경 치료군의 차이가 없다. 내시경 치료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치료하면 이렇게 궤양이 한 반 정도를 떼내기 때문에 궤양이 생기게 되죠. 근데 이 궤양은 한 2달 정도 지나면 이렇게 다 깨끗하게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위를 그대로 보존할 수는 있지만 반면에 이제 위가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이시성 병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환자분들이 이제 위를 수술하실 땐 당연히 입원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내시경 시술할 때는 이거 입원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시경 치료도 여러 이제 합병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래에서 시행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는 3박 4일 입원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출혈이나 천공 등의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입원 기간이 더 길어지겠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 궤양이 생기기 때문에 퇴원하시고 위산 억제하는 이 궤양 부분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약을 한 4주 정도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원하고는 2주 정도 지연 출혈의 위험이 있어서 몸을 많이 쓰는 운동을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음식도 가급적이면 부드럽게 드시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중단하고 시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언제부터 다시 드실지는 퇴원할 때 이제 다시 시술 의사가 판단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내시경 치료의 합병증은 이제 출혈이 가장 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점막 하층을 자르다 보면 혈관이 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술 중에 흔하게 발생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내시경 지혈 도구로 잘 지혈이 됩니다. 이렇게 피가 솟구쳐 오르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잘 지혈 치료가 됩니다. 지연 출혈이라는 건 이제 환자분이 3박 4일 계시다가 퇴원하셨는데 퇴원하시고 댁에서 생활하시다가 피를 토하신다든지 혈변을 보신다든지 이런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약 한 5% 이내로 알려져 있고요. 아스피린이나 플라빅스, 아파린 등등의 이런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발생이 증가하고 또는 이제 간이 안 좋으시거나 콩팥 기능이 안 좋으셔서 투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출혈 위험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대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술하고 2주 이내에 발생하고요. 2주가 지나면 거의 이제 급격하게 출혈 가능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은 내시경으로 잘 해결이 되고요. 천공은 이제 점막 하층까지 저희가 도려내야 되는데 칼이 더 깊게 들어가서 근육층이 잘린다거나 장막층까지 이렇게 그래서 구멍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6%까지라고 이제 문헌상으로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이제 별로 드물게 발생하는 합병증인데 이런 게 생기더라도 사실은 이제 내시경 도구 아까 앞서 보여드린 클립이라는 도구로 이렇게 잘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봉합을 하면은 수술까지 가지 않고 치료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 드물게 수술로 이제 이 천공을 해결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동의서를 다 받고서 시술을 하고 있고요. 협착은 이제 시술 받는 환자들이 모두 생기는 것은 아니고 여기 지금 이 그림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한 분문부 또는 유문륜 근처에 이렇게 좁은 부위를 넓게 떼내는 경우 이 관광을 둘러서 이 환자 같은 지금 왼쪽 밑에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이 동그라미의 거의 대부분을 다 절제해냈죠. 그래서 이렇게 관광의 한 75% 이상을 절제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떼는 경우에는 이런 게 생기지 말라고 태어나실 때 이제 경구 스테로이드를 처방해 드린다거나 또는 이제 시술한 직후에 스테로이드를 주사로 여기를 주입해 놓기도 합니다. 한 번 생기면은 이렇게 좁아져서 음식물이 안 내려가서 토하게 되고 이제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환자분이.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런 게 생기면은 이제 저희가 내시경을 이용해서 풍선 확장술이라는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대개는 여러 번 치료하는 경우가 많고요. 내시경 시술의 재발 가능성에 대한 문의도 이제 외래에서 하시는데요. 이렇게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치료한 부위에 생기는 국소 재발 가능성,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치료한 부위가 아니라 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위암이 생기시는 분들은 보통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 등이 있어서 위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위에 다른 부위에 생기는 이시성 병소, 이시성 위암 또는 전암병변이 약 6에서 10% 정도로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1기에서도 수술까지 가지 않는 내시경 치료를 하는 환자들은 굉장히 암이 이렇게 살짝 있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림프절로 재발하거나 또는 원격 전이 다른 장기에 재발하는 경우는 사실은 매우 드뭅니다. 이런 환자들은 이제 추가로 수술이 필요한 의원사고로 보고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추가로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환자들, 이런 환자들에서 이제 보고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시성 병소, 이제 위에 다른 부분에 또 암이 생긴다든지 이런 거는 헬리코박터균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립암센터 연구 결과인데 추적 기간을 6년 정도 했을 때 이런 다른 부위에 위암이 새로 생기는 것을 진단한 퍼센티지가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한 구는 7% 정도고 치료를 안 한 구는 약 거의 2배에 가까운 환자들이 이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시경 치료를 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시술할 때 이제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하고요. 균이 있으면은 이제 외래 오실 때 제균 치료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적은 이런 이시성 병소가 생기는 확률을 낮추기 위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내시경 치료를 해도 마찬가지고 수술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했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 주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해서 암이 재발하지 않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혈액 검사, 내시경 검사, 복부 CT를 6에서 12개월마다 이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도 매우 중요하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5년 정도를 이렇게 보고 있죠.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조기 위암은 이제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기 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내시경 치료는 위를 보존하면서 암을 국소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제 결과는 수술과 동일하고요. 하지만 내시경 치료는 일부의 1기에서도 일부의 환자에게만 시행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절제한 검체를 보고 최종 병리 결과에 따라서 추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시술과 관련된 합병증으로는 출혈 천공 협착이 있고요. 대부분 내시경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 후에는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금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